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되는 부처 업무보고 5일차. 지난 17일까지 세종 업무보고 일정이 끝나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군 장병과 국방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군이 대체로 자리를 잘 지켜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잘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역설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또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고 지키는 국가 안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일상적이라 무감각해지기도 쉽다면서 군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재차 각인시켰습니다.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과 후손에게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와 국민이 고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냐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보훈부를 비롯해 우리 공동체가 특별한 보상을 통해 이들의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렬히 반성한다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법령, 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합니다.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 복무기본법 개정 연구에 착수합니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의 헌법 수호 의무도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첩사령부 개편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운영해 군 정보기관의 조직과 기능 개편을 추진합니다. 국가방위태세도 확립합니다. 군 정찰위성과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 전력을 작전 배치하고 내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 넘게 확대합니다. 또 인공지능과 무인기, 우주, 사이버 분야까지 전쟁 양상이 다양해진 만큼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체계, 한국형 삼축체계도 보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예산이 2천억 원 넘게 편성됐고 인공지능 관련 예산도 1,244억 원 투입됩니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력이 붙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도 속도를 냅니다. 내년 건조 계획과 비확산 입장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제시하고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해 국가 전력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선 내년 2단계 평가 절차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추진하고 분기별 장관이 주관하는 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방침을 내걸었습니다. 내년 보훈급여금을 5% 인상하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100% 올립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겐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생계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80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서운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600명 이상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AI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금융 등 모든 산업 분야가 인공지능 디지털과 결합해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부처들과 논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는 기술 안보 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 AI 경쟁력 확보와 민간 AI 투자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첫 번째 안건으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약 10,000장을 2월부터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 등에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계획을 상정했습니다. 2028년까지 52,000장 이상의 첨단 GPU 확보를 목표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AI 반도체 산업의 도약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K 엔비디아 육성으로 AI 반도체 글로벌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 혁신, 수요 창출, 투자와 인재 육성의 3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AI 바이오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AI 바이오 국가 전략도 논의됐습니다. 신약 개발, 의료기기 등 5대 분야를 선정해 AI 바이오 모델을 개발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AI 바이오 시범 거점을 한 곳 조성하고 2027년 이후 2곳 이상으로 늘려 지역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긴급 안건으로 쿠팡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 투자액은 약 11조 9천억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확대해 벤처 투자 연 4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혁신성을 갖춘 벤처기업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AI 스타트업 10,000개를 육성하고 유니콘, 데카콘 50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입니다. 유니콘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데카콘은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총 5만 장의 GPU를 벤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 보증을 연계하여 2030년까지 총 13.5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출범하게 될 국민성장 펀드와 연계한 후속 투자와 대규모의 금융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법률, 세무 등 창업 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구글 등 해외 빅테크와 연계한 어라운드 X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해외 진출을 돕습니다. 벤처기업 인정 범위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정책 지원 대상을 넓힐 전망입니다. 창업 거점도 세웁니다. 서울에 글로벌 창업 허브를 마련하고 지방의 5극 3특 중심으로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뉴욕, 도쿄 등 해외 거점에는 스타트업 벤처 캠퍼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개부는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연기금, 금융권 자금 참여를 확대해 벤처 투자 재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처 합동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운영해 자금 투명성도 높입니다. 또한 피투자 기업 업력 제한은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등 민간 투자 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협의체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군사,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 전략 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13만 2천 명 늘어난 169만 2천 명. 2012년 통계 작성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외국인 취업자 수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9만 9천 명 늘어난 110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고용률도 65.5%로 1년 전 대비 0.8%포인트 늘었습니다. 상주 외국인과 외국인 취업자 모두에서 유학생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상주 외국인 중 유학생은 전년 대비 18.2% 증가했고 유학생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71.8%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유학생 유치 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차원에서도 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300만 원 이상도 40%에 육박했습니다. 또 외국인 취업자의 68.7%는 직장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는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시설 등에서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은 3,1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습니다. 다만 증가율은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보면 부동산업의 매출이 3.6% 줄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업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소매업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리개인 서비스업 매출은 10.1%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과학기술업이 8.7%, 보건사회복지업이 7.1% 증가해 뒤를 이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기준으로는 수리 개인 서비스 업종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특히나 장례식장, 예식장업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4년도에 사망 건수, 혼인 건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424만 2천 개로 1.9% 늘었습니다.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1,44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사업체당 매출액은 7억 5천만 원으로 1년 전과 동일했습니다. 매장에 무인 결제기기, 키오스크를 도입한 사업체 비중은 6.7%로 전년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특히 음식 주점업의 키오스크 도입률은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배달앱 등 디지털 플랫폼 거래를 도입한 사업체 비율은 22%, 배달 판매 사업체 비율은 43.8%를 기록했습니다. 공정거래수사 1팀 이진호 사무관이에요.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문자 받으셨죠? 저희가 공문을 등기로 발송을 해드렸는데 단송되더라고요. 쿠팡 문자를 언급하는 자칭 수사관 남성. 이후 정보 조회가 필요하다며 한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안내합니다. 또 결제 대행사라며 보낸 문자에는 수신자의 개인정보가 나열돼 있고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며 링크 클릭을 유도합니다. 모두 실제 사기범들의 음성과 문자입니다. 이처럼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끼로 한 금융범죄 사례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소비자 경보 등급을 상향했습니다. 특히 대포 통장 개설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피해 보상 심리를 악용하는 등 교묘한 수법이 쓰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기범들은 본인 확인 등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할 것과 악성 앱 또는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라며 접근합니다. 앱 설치 후에는 연락처를 조작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 휴대전화를 장악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겁니다. 당국은 법원이나 검경, 우체국 등이 등기 반송, 사건 확인을 명목으로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 피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소비자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2025년 3월 달에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11월 달에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를 이용하면 이런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자금을 편취하는 각 단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 차단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정과 은행 앱 또는 어카운트 인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을 예약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 노쇼. 이로 인해 식재료를 미리 준비한 음식점이나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음식점은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됩니다. 이들 음식점의 예약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김밥 100줄처럼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사전 고지를 한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위약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화한 기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40%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예식장 계약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기준도 조정됐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에서 10일 전은 총 비용의 40%,
9일에서 1일 전은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됩니다. 반면 예식장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29일 전부터 70%가 적용됩니다. 또 예식 계약을 무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 한해 계약 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5일이 지났고 소비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상 취소 기간이라도 계약 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외에 숙박업은 천재지변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예약 당일 무료 취소 대상입니다. 한편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가 발령되면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지난해 청년 창업자의 1년 이상 생존율은 75.3%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사업자 생존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경쟁 심화와 자금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청년 창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맞춤형 세정 지원 정책을 확대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최소 1명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채용 인원 1인당 2명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폭넓은 유예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청년 창업기업에는 최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하고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합니다. 맞춤형 세무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해 1:1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출장 자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 관련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세 통계를 제공해 청년 창업자들의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인 알리, 아마존 등에서 판매된 화장품들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제품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기 제품 1,080개를 검사한 결과 230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적합 제품의 판매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가 218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제품 군별로 보면 머리카락용 제품류가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고 손발톱용과 눈화장용, 색조 화장용 제품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일 리무버는 42개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흑채도 21개 제품 중 절반이 넘는 12개 제품이 부적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메칠 이소티아졸리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용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국내 제한 기준치보다 50배 초과에 검출됐고 색조 화장품 제품에선 유해 중금속인 납이 국내 제한 기준보다 22배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화장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라면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 진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한 통관 보류와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